감정 상태가 변했을 때 진동이 변하고, 그렇게 진동이 변하면 그 진동과 어울리는 것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필연의 형태, 동시성, 직감, 은인의 등장 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뭐 어떤 나만의 신념 혹은 나만의 규칙 뭐 이런 거 있나요? 막 거창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나는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나는 이럴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신념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신념 혹은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조롱거리가 되고 변했다고 뭐 비난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는데, 이러한 신념, 관점은 사실 변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난 일할 때는 절대 감정 같은 거 개입 안 시켜, 난 일할 때 감정 개입하는 사람 절대 이해가 안 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은 보기에는 공과사 구분을 잘할 것 같고 감정을 일할 때는 개입시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오히려 너무 감정적이어서 혹은 일할 때 감정이 섞이는 게 자기에게 너무 큰 무언가여서 일하면서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 자체가 일할 때 감정 개입 안 하고 공과사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은 저런 신념이나 어떤 다짐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일하면서 감정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뭐 절대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라고, 규칙이라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감정적이어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좀 더 유연하게 변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일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외부 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럴 때 꼭 이렇게 해 하더라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절대 꼭,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정한 나의 신념이나 나는 원래 이래 왔으니까 이래 라고 말하는 나의 성격이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나의 버릇이 나 자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좀 더 좋은 방향을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마음의 95%를 차지하는 무의식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조차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바꿔야지 내가 바뀌고 내 외부 상황이 바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도 알아채지 못할 나의 무의식적 나쁜 버릇이나 트라우마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었던 신념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비춰서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놓아버릴 수 있게까지 해줘서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공포, 방어 기제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왔지만 트라우마나 결핍, 열등감, 죄책감 등의 강한 정신적 고통은 내 기억을 넘어 신경계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렇게 새겨진 상처를 실제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고 놓아주며 그 상처를 낫게 하면 할수록 우린 다른 기분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게 되고 점점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에 가까운 감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파수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파수가 바뀌면은 그 주파수와 어울리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바로 성공학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내 무의식 속 나쁜 것들을 알아차리고 정화하고 진정 원하는 것들을 얻은 그 느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감정 상태가 변하고, 감정 상태가 변했을 때 진동이 변하고, 그렇게 진동이 변하면 그 진동과 어울리는 것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필연의 형태,
동시성, 직감, 은인의 등장 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명상 그리고 호흡 운동입니다. 마음을 공부하고 성공학 지식들을 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그 감정을 느껴보고 감정이 바뀌면서 주파수가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러한 경험 없이는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경계에 깊게 새겨져 우리 몸에 수많은 긴장과 경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이렇게 될 거야 를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우리 몸, 무의식은 전혀 그 상상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무의식 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그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게 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느끼되 그를 통해 생겨나는 생각, 기억 등은 알아차리고 다시 놓아주고 다시 호흡으로 의식을 옮겨 그 느낌만을 가만히 느끼며 머물다 보면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불편하게 느껴졌던 감각들이 점점 괜찮아지다가 어느 순간 그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난 거고 우리는 계속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놓아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감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내 감정이 이 정도고 외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기분이 좋고 또 어떨 때는 나빠지고 이런 게 더 이상 아니고 실제로 더 좋은 감정 상태라는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내 안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긴장, 경직,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놓아줄수록 더 좋은 감정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더 좋은 감정 상태가 되면 같은 문제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원래 봤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되고 정말 주파수가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명상의 기본이 되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해보고 싶다면 왼쪽 상단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이완된 내 몸에 원하는 모습을 새기는 시각화 명상을 하고 싶다면 왼쪽 하단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과 명상을 이해할 때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이걸 할 때 이런 과정들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희 노에피, 비에피 멤버십에서 호흡과 명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그걸 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들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